롯데와 두산이 김민석과 정철원이 포함되어 있는 2대3 트레이드를 오늘 오후에 단행을 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두산은 이제 정철원, 투수 정철원, 내야수 전민재, 그리고 롯데는 투수 최우인, 그리고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 선수를 포함시킨 2대3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간만에 나오는 빅딜이. 그렇죠. 빅딜이에요, 정말 진짜. 떠들썩할 정도로 빅딜이고 저도 처음 보도자를 받아서 이 워딩을 읽으면서 이 선수가 했다 정말 놀라워했던 굵직한 선수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트레이드 보자마자 처음으로 딱 드는 생각이 이 트레이드 때문에 지금 FA 남은 불펜 투수들 계약하기 더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트레이드라는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충분히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과연 이 선수들이 행선지 찾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만큼 이런 방법도 있었지라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양측에서 이렇게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일단 필요성을 먼저 제시한 것은 롯데 측. 롯데가 정철원 선수를 먼저 찍었고요. 네. 그래서 카드를 맞추는 그 과정에서 그 파이가 커진 거죠. 그래서 두산이 원하는 선수와 거기에 그냥 정철원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전민재 선수, 롯데는 전민재 선수까지 이렇게 바라게 됐고, 자 그래서 최우인 선수와 김민석 그리고 추재현 선수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김민석의 이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깜짝 놀랐어요. 네, 제가 잘못 봤 김민식이나 김만석을 봤나 이렇게 할 정도로 김민석도 있어요. 네, 계속 잘못 봤네 싶을 정도로 보면서 너무 아쉬움이 전 롯데 담당으로서 너무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납득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롯데는 지금 불펜 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고 내야진 보강도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계속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심우준 선수, 올해 FA 시장 올 심우준 선수, 롯데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 뭐 그 뒤에 심우준 선수를 계약한 뒤에도 하주서 선수 나오면 하주서 롯데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닌가? 그다음 류지혁 선수, 류지혁 롯데가 안 데리고 가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학주 선수가 방출되면서 그럼 롯데 유격수 누가 누구야? 보냐? 그렇죠. 노준혁 선수가 분명히 있고 박성호 선수 있는 반면에도 워낙에 약점이 뚜렷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내야 보강이 너무나 필요했었고 이 전민재 선수가 정말 이 마무리 캠프에서 기량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두산이 조금 아까워할 정도로 이렇게 좀 키워왔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내야수를 고르게 됐었고 어쨌든 먼저 필요성을 해서 정철원 선수를 원했던 팀이 롯데였기 때문에 롯데도 큰 걸 하나 내줘야겠죠. 그래서 김민석 선수나 뭐 추재현 선수 이 선수들은 정말 1군에서 가능성을 보였고 또 외야 자원인 건 확실하긴 하지만은 일단 롯데가 내년에 그려볼 수 있는 외야 그림은 레이에스, 윤동희 그리고 황선빈 선수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황선빈 선수가 뭐 그 자리를 다른 선수가 또 왔다 갔다 해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치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정훈 선수조차도 외야 수비를 볼 수 있을 정도의 자원입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롯데는 조금 외야가 좀 그런 내야에 비해서는 조금 풍족한 편이었고 조재진 선수도 돌아오고. 그렇죠. 그 선수도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돌아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외야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경우고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재환 선수와 조수혜 선수가 FA를 획득하고 그 후년에는 정수빈 선수가 또 FA를 획득합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은 올해 FA 시장에서 돈을 쓰지 않겠다라고 내부 육성을 좀 깨야겠다라는 이 방식으로 좀 구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두산이 원했던 것은 김민석 선수와 추재현 선수 이런 외야수 자원들을 원했었고요. 그래서 각자 그 옮겼던 주축 선수들,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천에서 마무리 캠프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눈물 좀 흘렸다고 해요. 눈물 좀 흘리면서 이렇게 부산행을 가게 됐고 김민석 선수는 지금 일본 미야자키 캠프에 가 있습니다. 마무리 캠프. 심지어 김민석 선수는 울산 폴리그 MVP도 차지하기도 했었고 미야자키에서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다른 선수 인터뷰를 하면서 김민석 선수에 연락을 했는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전화를 했대요. 미야자키 현지랑 전화를 해서 김민석 선수도 좀 약간 너무 아쉬워하고 좀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팀 선수들 모두 울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양 팀이 서로가 원해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김민석 선수는 이대로라면은 롯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크기가 힘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외야 세 자리가 정해져 있고 또 굵직한 다른
선수들이 되어 있고 또 올 시즌의 양상을 보게 되면은 네. 김민서 선수의 정말 입지가 정말 좁아진 게 느껴졌거든요. 개막을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김민서 선수가 그 외야진 구성에 있었지만은 부상으로 해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는 그 데뷔 후 첫 해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고 너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좀 잘 이겨내지 못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즌 중에도 이렇게 살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 맞아요. 보일 정도로 좀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김민서 선수가 그런 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한 어쩔 수 없는 냉정한 현실과 그리고 반면에 뭐 황선비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좀 더 입지를 다져왔던 그런 현실 또 롯데는 반드시 레이스를 잡아서 그 외에 한 자리를 끼워 넣어줄 거고 거기에다가 외야수 선수들은 그 외에도 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철원 선수 데리고 오려면 김민서 선수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고요. 또 뭐 정철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 계속 두산에서 뛰었지만은 롯데와 정말 그 약간 얽혀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정철원 선수의 그 아내분이 거제 출신이어서 그쪽 경남 쪽에 네.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저도 그 러브캐치를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맞아요, 이 가족인에 유명하신 이렇게 분이죠? 되어 있는 분 네. 그런 쪽으로도 조금은 인연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또 하기도 하더라고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쨌든 롯데가 지금 김원준 선수와 구수민 선수 잡아내긴 했지만은 그것은 그냥 현상 유지였고요. 그리고 올 시즌에 좀 활약을 했던 박지은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은 또 선발로 빠져나가야 될 자원들입니다. 거기에다 한현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천후로 활약했지만은 확실한 카드가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철원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오게 됐는데 또한 김태형 감독 밑에서는 정철원 선수 정말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그렇죠.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깔려 있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의 과 또 롯데의 외야수 김민석 이게 축으로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습니다. 네. 그럼 김민석과 정철원이 어떤 그동안의 커리어를 보여줬었는지 저희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이번 트레이드 2대 3이지만 키는 사실 정철원과 여기죠. 김민석이니까 네, 여기죠. 이 둘이. 두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정철원 선수는 아시다시피 2022년에 신인왕을 받았는데 그때 감독이 김태형 감독이죠. 그렇죠. 네. 이 당시에 신인왕이 조금은 그 후보들이 막 엄청난 뛰어난 후보가 없었던 상태에서 정철원 선수 이렇게 받게 됐었는데 네. 정철원 선수가 김태형 감독 아래에서 좀 많은 기회를 받게 되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김태형 감독님 아래에서 다시 또 최근에는 약간 주춤한 모양새긴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사직구장으로 와서 김태형 감독과 함께 그 아래에서 또 열심히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좋을 것 같고 또 기존의 김원주 선수나 구수민 선수 같은 또 기존의 선수들이 다 있고 또 최준현 선수도 이제 그렇죠. 수술을 마치고 합류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정철원 선수 한 명만 포함이 된 것뿐인데도 롯데 부펜이 꽤 탄탄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김민서 선수가 두산을 가서도 또 휘문고 출신인데다가 또 이게 서울 연고를 했던 그런 선수이기도 하고 또 김민서 선수가 롯데에 비해서는 두산에서는 뭔가 기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 있고 또 이승엽 감독도 이번 마무리 캠프에서 우리 내부 육성이나 이런 네. 것에 대해서 많이 좀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김민서 선수는 이제 프로 데뷔 갓 2년 차를 맞이한 선수고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루키 시즌 때 고졸 신인 100안타 역대 그쵸. 8번째 기록 세우면서 대단한 모습을 보였고 또 어찌됐건 23년 1라운드 전체 3번 지명을 받았던 맞아요. 선수이기 때문에 뭐 리틀 이정으로 불렸던 김민석이어서 기대가 컸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24 시즌이 두 선수가 모두 조금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어요. 네. 어려운 시즌을 보내기도 했고 사실은 오늘 원래 주제로도 다루려고 했던 것들 중 하나인데 이제 각 팀의 1차 지명에 큰 의미가 네, 없어진 것 그렇긴 같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네. 그 KT와 SSG의 트레이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번에 기아의 그 보상 선수로 간 강유종 선수도 거의 1차 그렇죠. 지명이었고요. 그래서 1차 지명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속해 있던 팀들이 이 친구는 우리가 1차로 보냈는데 이게 아까워서라도 안 보내라는 그런 맞아요. 태도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 선수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 둘 다 팀의 기대를 많이 모았던 선수이지만은 지금 바뀐 팀에서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팀에 갔기 때문에 오늘 뭐 많이들 원래 뛰던 팀에서 좀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좀 더 펼쳐 볼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1차 지명은 무조건 안고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망해도 그렇죠. 네, 망해도 내가 품고 터트려야지 그렇죠. 이게 이랬는데 지금은 확실히 조금 1차 지명을 과감하게 몇 년 좀 써보고 바로 시장에 지금 보내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차 지명 보냈다라는 것은 우리 구단이
그 옥석을 가려낸 능력이 부족했다. 스카우트 팀의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안고 죽겠다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그 선수 자체가 그 팀에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은퇴로 걸어가는 길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차라리 이런 식으로 좀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바뀐 양상이기도 하고 안 되는 선수 끌어안고 있기보다는 더 좋은 팀이 하면서 더 좋은 카드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선수 입장에선 야 이게 진짜 잠깐 숨 한번 잘못 쓰면 그쵸. 천길 낭떠러지처럼 아니, 느껴질 것 같아서 그렇죠. 드리는 네. 말씀이고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팀을 옮기게 됐는데 그 롯데의 추재현이나 저 최우인 선수 이 두 선수 이제 두산으로 갑니다만 네. 추재현 선수도 사실은 그 키움에서도 그렇고 롯데 그 군 복무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군대 갔다 오니까 자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아마 롯데 갈 때도 그 당시에 허문회 감독이 그럼요. 되게 그렇죠. 잘 봐서 그렇죠. 그 데리고 간 걸로 알았는데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 이제 또 자리가 조금 네. 애매해졌죠. 외야 자리가. 그렇죠. 이게 타이밍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다녀와서 이제 나는 이제 큰 고민거리 하나 풀었고 이제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텐데요. 어쨌든 두산에서 필요를 해서 데리고 갔었고 또 충분한 가능성 보이고 또 그 선수가 또 펀치력이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좀 능력을 잘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재현 선수는 일단은 이제 두산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저 내야수가 좀 더 두산은 좀 필요한데.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네. 두산이 받아간 게 외야수도 아까 말씀해주신 뭐 나중에 FA도 뭐 있고 하지만 당장 내야수가 급한데 외야수 2명을 받아온다? 이거는 좀 궁금하긴 했어요. 육성하겠다는. 네. 어쨌든 그 육성의 기조가 확실히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구단 자체가 우리 육성하겠다 이렇게 내뱉은 것은 아니지만은 사실은 이런 과정이 되는 거 두산은 원치 않았을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김재호 선수가 서서히 기량이 떨어져서 이렇게 서서히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됐었으면은 이게 갑작스럽게 우린 갑자기 육성이다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허겸이 선수가 떠나고 갑자기 김재호 선수가 은퇴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두산의 이런 고민들이 갑자기 크게 드러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긴 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뭐 박준현 선수라던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선수들을 계속 써봤는데 이 선수들이 아마도 자기보다 더 위에 선배들이 이겨내지를 못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에게는 진정한 시험대인 게 이제는 선배도 없고 너네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선수들이 그런 가능성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을지를 또 두산이 또 뭐 한때는 화수분야고 이렇게 보여줬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그 선수들이 좀 증명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그 크브 오프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승엽 감독에게는 정말 이제 그 선수들 길러낼 수 있느냐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아주 중요한 명제가 결정이 나는 25 시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렇죠. 네. 최우인 선수는 사실 좀 많이 안 알려져 있는 그렇죠. 선수인데 서울고등학교 졸업하고 21년에 2차 8라운드였네요. 그렇죠. 일본 아직 기록이 일본에서 아직 없어요. 던진 적이 없었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퓨처스리그나 그런 곳에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퓨처스리그 성적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은 그런 가능성들을 좀 많이 보고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맞추는 과정에서 이 파이가 점점 커진 건데 그 기본 골자는 정철원, 김민석에서 이 시작이 되는 옆에 거죠. 붙은 네. 그런 선수들이 붙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두산은 정철원 선수를 내주는 그런 출혈이 크다 보니까 투수 자원 중에서 찾다가 최우희 선수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선수 뭐 체격 조건이나 이런 점에서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입단을 해서 지금 가능성 좀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뭐 문제는 뭐 군대 문제나 그런 것들 다 있지만은 그런 것보단 당장 내년 시즌에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 선수는 잠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이든 잠실을 홈을 하지 않는 팀이 잠실로 투수를 보내는 것은 이 선수가 포텐이 터졌을 경우에는 정말 부담스러운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잠실 구장이나 이런 큰 구장에서나 그리고 뭐 내야진의 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선수를 두산에서 좀 눈여겨보고 데려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피지컬이 좋으니까 그렇죠. 이 잠재 능력을 좀 많이 보고 두산에서 좀 데려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죠. 네. 굉장히 좋던데 190이 네. 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프로필을 보고 이건 피지컬 픽이구나라는 생각이 네, 좀 네. 들었어요. 네. 두산이 피지컬 좋은 투수들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이 터질 가능성들이 좀 그렇죠. 높죠. 피지컬이 높으면. 그렇죠. 예전에 저 2m 7
장민익 선수. 장민익 선수도 있어. 그렇죠. 일단 잠실구장 쓰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피지컬만 갖추고 체격만 갖추고 체력만 된다면은 이 선수를 우리가 좀 키워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트레이드가 굉장히 뭐 FA 시장만 우리가 지금 계속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대형 트레이드 지금 저 이번 오프 시즌의 두 번째 두 트레이드죠. 번째입니다. 네. KT SSG. 네, 오원석, 네. 김민혜에 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이런 트레이드가 또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오프 시즌이기 때문에 좀 그래도 구단들이 이게 계속 움직임이 있으니까 좀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기왕이면 월수 금요일에 좀 나왔습니다. 월수금요일에 네. 화목에 라이브 전에? 나오지 말고 라이브 월수금에 트레이드 하실 거면 단장님들 월수금에 좀 해주세요. 라이브 전에 그리고 슈퍼챗 제가 슈퍼챗이 또 밀렸습니다. 네, 밀렸어요. 빨리 하세요. 네. 일단은 윤동욱님이 아까 준우승 팀의 다음에 우승했던 게 19 시즌의 두산이다. 그렇죠. 네. 네, 그게 그러고는 있다. 별로 네. 없어요. 네, 그게 있었다고 하셨고 이제 거인TV님이 이제 최준용과 정철원이 같이 부활을 하면 롯데는 필승조는 역대급이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또 이제 롯제무님도 이제 반즈라고 치면 반즈, 최준용, 정철원, 김상수, 전미르, 구승민, 김원주 이러면 우리 불펜 해볼 만하다. 그렇죠. 네, 해볼 만한 그렇죠. 멤버죠. 네. 이런 말도 해주셨고 또 최우인이 군필이래요. 오. 네, 군필이어서 네. 더 가능성을 높게 네.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오공님은 심창민 선수가 방출되고 롯데 왔던데 뭐 사실인가요? 뭐 이런 얘기 주셨고 또 이제 네. 롯제무님은 이제 정철원이랑 이제 저 김태형 감독 인연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그게 있지 않았냐? 그리고 아까 또 뭐야? 또 제가 못 읽은 게 있나요? 그래서 오늘 스포츠에 좀 잘 밀리네. 네. 이도라미님이 정철원은 시즌 중에도 소문이 있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두린이 김민석 환영합니다. 네. 김민석 선수 이제 서울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두린이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예뻐서를 못 듣다니 너무 네. 아쉽는데 그때 제가 예뻐서를 왜 했냐고 물어봤거든요. 네. 등장곡으로. 근데 김민석 선수 정말 어린 선수잖아요. 근데 그 데이식스 예뻐서 노래는 좀 연식이 되는 노래였기 연식이. 때문에 왜냐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노래여서 네.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김민석 선수가 그 멜로망스의 김민석과 동명이인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같군요. 그 멜로망스의 김민석 네. 씨가 예뻐서를 부른 적이 있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김민석 버전의 멜로망스 버전의 예뻐서를 등장곡을 하려다가 찾아보니까 그게 원곡이 있다라는 거 김민석 선수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들어보니까 괜찮아서 이 노래를 했다라고 하면서 그럼 제가 농담식으로 뭐 잘 부를 줄도 아느냐 이렇게 했더니 신인 첫 해였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김민석 선수가 그럼요 저는 다 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전 그때 그 당참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김민석 네. 선수가 좋은 선수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서도 네. 지금 좀 아쉽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실은 약간씩은 두 팀 다 나름 그 출혈이 있는데 어쨌든 선수 입장에선 가서 둘 다 잘 하는 앞으로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데이식스 팬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 연식 있는 그룹이 아니라고. 데이식스. 아니 노래 자체가 년이 좀 됐잖아요. 몇년 연수가 됐다? 연수가 네 요새 지금 저 데이식스가 난리 아닙니까? 거의 그죠. 차트 10개 다 네, 고척군 잡고 다 있던데. 매진시키고 데이식스 팬분 여러분 제가 그런 의도가 심창민 아니라. 선수 물어보네요. 심창민 네, 선수. 심창민 선수는 네. 다른 곳에서도 이 썰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이 되면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심창민 선수까지 영입을 하게 된다면은 어쨌든 NC에서는 정말 몸이 안 좋았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좀 재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어떤 분도 조세진이죠. 조세진 선수에 대한 물어보셨는데 군복무 맞추고 이제 복귀를 하니까 네. 아마 외야 자리가 굉장히 치열한 전준우 선수도 가끔 외야로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전준우 선수도 아직도 그 수비에 대한 그 아직 파이팅이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정도 연차되면 이제 수비는 좀 이게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전준우 선수 이제 수비에 대한 그 파이팅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수비를 해야 본인이 네. 공격도 잘 된다고 믿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야 자리가 빡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 롯데는 그 노진혁 선수가 부활을 해주면 참 좋은데 유격 네. 자리는 그렇죠. 노진혁 선수와 그리고 올해 또 박승우 선수가 그렇죠. 가능성을 보였었지만은 둘 다 아직 물음표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트레이드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보강이 됐다고 좀 판단합니다. 네. 네. 하여튼 뭐 두 팀 다 지금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오늘 2대3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을 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트레이드에 그 폴을, 대해서 제가 좀 올렸었는데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일단 제가 좀 찾아봤더니 좀 이제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정철원 선수 신앙도 받았고 또 이제 이 선수에 대한 이 애정이 있으신 분들은 좀 이제 서로 김민석, 정철원 선수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 그래도 왜 보냈냐라는 말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그래도 잘 가라. 좋았다. 뭐 이렇게 또 말씀하셔서 조금 다양하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저희 폴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누가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폴을 얹었는데 롯데가 이득이다. 39%. 39%가 이제 불펜 자원을 얻은 롯데가 이득이다라는 이제 투표가 지금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롯데가 좀 우세하다는. 네. 그리고 두산이 이득이면 22, 윈윈이랑 좀 비슷비슷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쌤쌤이 17%. 네. 윈윈과 쌤쌤의 차이를 네, 윈윈과 쌤쌤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 네. 네. 그래요. 아, 오늘 저 트레이드가 성사가 돼서 참 팬들 입장에서는 많은 좀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또 슈퍼챗이 또 왔습니다. 65번. 네, 65번 고승민 선수가 양보하고 정철원 선수한테 이제 한다고. 근데 한명재 아나운서도 롯데 캐스팅 안 되나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무슨 얘기죠? 롯데 그러게요. 어디로 불러드림? 아, 중계 안 하는 얘기인가요? 중계 많이 했는데 올해 롯데 경기. 네, 롯데 경기 중계 많이 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김민석, 정철원 포함되어 있는 2대3 트레이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까 저기 유강남 보수는 그 어떻게 재활이 잘 돼서 내년에 복귀가 가능한지 네, 그 부분이 그렇죠. 좀 궁금해서 네. 한번 여쭤볼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네네. 재활 네네.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당초 유강남 선수의 수술 시기를 잡았던 게 그 전에 저희끼리도 그쪽 부상 부위면은 네. 이거 분명히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시기를 조율했던 게 2월에 캠프에 합류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조율을 했었던 거고 뭐 유강남 선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최준현 선수도 제가 최근에 통화를 했더니 12월 안에는 공을 던질 오. 것이고 그리고 스프링 캠프나 웬만해서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준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지금 파이팅이 엄청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준현 선수도 돌아오게 되고 여기에 정철원 선수까지 합류하게 된 이런 것 자체가 롯데 불펜이 확실히 좀 강해져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확실히 롯데도 FA에서 네. 뭐 크게 FA 시장에서 큰 선수 영입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네. 손흥민이 장내 아나운서 얘기하는 거라고. 장난 아나운서 일하시는 분 그분 계신데 계시잖아요. 그 계신데 또 응원단장님 네, 응원단장님 계신데. 계시잖아요. 오래 하신 분. 네, 네. 큰일 납니다. 네. 한명재 아나운서 많이 웃으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울상이에요, 제가. 네. 울상. 그래서 지금 롯데 재활 중인 선수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재활 분위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네. 지금 유강남 선수 말고도 손성빈 선수도 지금 그렇죠. 재활을 하고 있고 고승민 선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선수들은 대부분 사직구제 출근해서 좀 몸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분위기가 어떠냐 이렇게 했더니 최근에 프리미어 시비를 보면서 우리도 다음 국제대회 때 나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서로 으쌰으쌰 또 하면서 다음 시즌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주고받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소 이렇게 그 다친 선수들끼리 이렇게 막 으쌰으쌰 막 엄청나 밝은 분위기는 아니지만은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면서 사직구장에서 종종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롯데 내년 한번 또 특히 이제 불펜이 사실은 이제 기존 FA 2명 잡고 오늘 또 정철원 선수까지 보강을 하면서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불펜 그 FA 불펜 시장이 선수들 약간 생각보다, 좀 네. 네. 저는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조금 그러니까요. 뜸하다는 게 이제 이런 물밑에 다 트레이드 시장이 지금 열리고 있어서 지금 네. 시드급 투수들이 뜸한 게 아닌가. 네, 사실상 롯데가 갑자기 지금 당장 정철원 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즌 중간과 시즌 막판은 계속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서야 좀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트레이드 보면서 생각을 한 게 그럼 차라리 이렇게 트레이드 하는 게 낫지. FA 돈 주고 보상 그렇죠. 선수까지 내주고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할까 이 생각을 하면은 아마도 이 FA 불펜 나머지
불펜 투수들이 좀 차가운 겨울을 좀 맞이하지 않을까. 좀 조금 이 트레이드 소식이 이 선수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저 손오공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롯데 마무리 캠프 곧 끝나가는데 코칭 스텝 확정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데 김상진 코치도 조원우 코치가 영입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더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알려진 정도는 그 정도이고요. 지금 마무리 캠프에는 김민재 코치와 김광수 코치가 들어가서 그 두 분들이 또 수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크게 변할 사항은 없는 것 같지만은 일단 조은우 코치가 네. 수석 코치로 오게 된 것, 그 김상진 투수 코치가 오게 된 것, 이것들이 좀 큰 굵직한 건데요. 김태형 감독이 시즌 중에도 계속 이 투수 코치의 좀 보강을 좀 원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찾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었고, 지금 주영 감독 투수 코치가 있기는 하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다각도로 좀 투수를 좀 봐줄 수 있는 코치를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원우 수석 코치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썰은 엄청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SSG와 이 계약도 되어 있는 맞아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롯데로 오기 위한 이런 과정들 좀 과정이 있었지만은 결국 롯데를 오게 됐습니다. 또 김태형 감독과 함께 의기투합할 수 있을 만큼 좀 절친한 사이이기도 하고 또 조원우 코치가 외야 수비에는 정말 일가견이기 그렇죠. 때문에 솔직히 지금 롯데 선수들이 뭐 윤동희 선수나 뭐 황성빈 선수나 이 선수들이 수비가 특출나진 않거든요. 뭐 정말 패기 넘치는 플레이나 이런 타격 쪽에서 두각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것이지 이런 점에서는 좀 수비에 대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전임 사령탑까지 2명. 감독급 거물. 김주창 코치가 기아로 갔는데 네. 이제 뭐 롯데 메인 타격 코치는 이제 누구냐 이런 얘기를 좀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 네. 부분에서도 마무리 캠프하고 아마도 좀 정리가 된 그렇죠. 다음에 좀 발표가 네.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타격 코치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막 크게 급하진 않지만은 올해 연말 안에나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롯데 같은 경우 한꺼번에 좀 발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메인 타격 코치는 또 일단은 김주창 코치가 가긴 했지만은 제가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 이문 코치 이야기가 맞아요.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문 코치가 정말 적재적소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분석을 정말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타격 코치의 이 점에서는 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두산은 저 박성민 코치가 맞아요. 타격 코치로 네. 갔죠. 네. 하여튼 각 팀들마다 지금 전력 보강도 하고 또 이제 선수들 키워내야 되니까 코치들 영입하는데 굉장히 사실은 단장님들이 그게 더 걱정이 많이 된다 그래요. 선수만큼 힘들다 코치 그러는데. 영입하는 게 진짜 어렵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왜냐하면 요즘 다들 유튜브 하는 건 기본이고요. 최강야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외에 예능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코치진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또 그렇게 되니까 조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누구 사단 이런 것도 네. 좋긴 하지만은 그 주로 잘 안 되는 팀들의 경향이 있는 게 그 안에서 서로 밖을 싸움을 하다 보면 팀이 좀 와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새로운 코치진에 수혈이 되지가 않고 그렇죠. 기존 코치진들은 이제 다른 진로나 이런 것들 없으니까 여기에서 오래 하고 싶어 하고 그런 양상이 계속돼서 저는 이런 현상들이 어떤 야구인분이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코치가 없다. 이게 그렇죠. 가장 큰 문제라고 네. 하면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또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코치진 월급은 정말 적고 선수 시절 받는 그럼요. 것보다 훨씬 적고 요즘 선수들은 코치 약간 교권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죠. 코치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뭐 다른데 뭐 유튜브를 보고 공부한다던가 다른 아카데미를 가서 맞아요. 공부를 해오거나 하면은 코치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 이게 일종의 원이라던가. 악순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교권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수들이 그러니까 좀 신뢰하고 뭐 이런 그런 코치들이 많지 않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단에서는 적정한 그 연봉을 주지 않고 이러면 좀 어려움을 많이들 좀 겪고 있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상 유튜브 수익이 훨씬 더 크거나 이런 쪽으로 또 재미를 보고 계시는 그런 사례들이 훨씬 좋은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은퇴하면 요즘은 지도자가 돼 있습니다 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죠. 은퇴하면은 저는 해설위원하고 저는 유튜버 하겠습니다 하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사실 이제 지난 그 우리 저 프리미어 12 탈락하고 또 그 이야기를 했지만 공부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도 좋고 생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다 어려움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하고 네. 또 공부해야 됩니다. 다 유튜버 하냐고. 유튜브 시장 어렵습니다.
유튜브 포화 상태, 포화 유튜브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운 맞아요. 겁니다. 네.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지금 반년 동안 했는데 이제 아직 4만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가 그때 지난번 얘기 드렸죠. 1월까지 10만 만들어야 저희 오키나와 제가 특집 한다고. 아직 6만이나 남았습니다. 어머, 못 1월에 갈 얼마 가능성이 남아요? 높아요. 못 갈 가능성이 네. 높아요. 네. 저희 경쟁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야구 그러니까요. 채널들이. 네, 요새 아주 치열합니다. 네.